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과 함께하는 청렴 북콘서트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그림책 작가 유설화입니다. 여러분은 청렴하면 제일 먼저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청렴 결백이나 부정부패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정치나 권력이라는 단어도 떠올랐고요. 아무래도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청렴이라는 덕목이 더 중요시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어린이 문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어린이 책 속에서 청렴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그리고 어린이들에게 청렴이란 어떤 의미일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청렴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고른 책은 잘못 뽑은 반장과 착해야 하나요? 입니다. 잘못 뽑은 반장은 반장 선거를 소재로 한 이은재 작가님의 동화입니다. 반장이 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담고 있는데요. 이 책에는 주인공 이로운이라는 어린이가 등장합니다. 장애를 가진 쌍둥이 누나가 있어서 부모님의 관심이나 애정을 마음껏 누리지 못하는 이로운은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반항적인 면이 있는 어린이입니다. 그래서 별명도 해로운입니다. 모범적인 아이와는 거리가 먼 이로운은 어느 날 자신을 무시하는 친구들 코를 납작하게 해주려고 반장 선거에 출마하지만 인기가 없는 자신이 반장이 될 수 있는 확률은 아주 낮다는 걸 본인도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협박과 거짓말로 반장에 당선이 되고 이 잘못 뽑은 반장 때문에 이로운의 반은 엉망진창이 되고 맙니다. 이로운은 이런 현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까요? 처음엔 모르쇠로 방관을 하지요. 자신의 목적은 이미 이루었는데 막상 그렇게 반장이 되고 보니 자신이 없어진 거예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역할이었으니까요.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상황을 모면해 보려 하지만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던 이로운이 어느 순간 반 아이들을 위해 자신이 반장 선거에서 내세웠던 공약대로 아무런 대가 없이 도움을 주고 봉사를 하게 됩니다. 물론 어떤 계기가 있었어요. 그것은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범생과는 거리가 먼 이로운이 반장다운 반장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은 조금 엉뚱해서 귀엽기도 하고 살짝 뭉클하기도 합니다. 급기야 이로운은 모든 반 아이들에게 인정받는 진정한 반장으로 거듭나지요. 반장이라는 자리는 권력이 아닙니다. 남을 위해 봉사하고 솔선수범하는 그런 자리지요. 이로운은 아마도 그럴 마음이 없었던 게 아니라 그런 행동을 해보지 못해서 막상 반장이 되고 나서도 당황스러운 마음에 도망쳐 버리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반 친구들을 위해 무언가를 해보니 마음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로운은 한 뼘 더 성장을 하게 되죠. 아울러 이로운을 바라보는 아이들과 선생님과 부모님까지도 함께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로운처럼 경험이 없어 미숙하더라도 진심으로 순수하게 남을 위해 봉사하려는 마음이 바로 청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의 마음에서 우러나올 때 비로소 가능한 것이고요. 이로운을 포함해서 반 아이들 모두가 그것을 깨닫게 되지 않았을까 합니다. 착해야 하나요는 영국 작가 로렌 차일드의 그림책입니다. 이 책에는 유진이라는 남자아이와 제시라는 여자아이가 등장합니다. 유진은 누구나 인정하는 착한 아이입니다. 먹기 싫은 브로콜리도 싹싹 먹어치우고
꼬박꼬박 제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동생 제시랑 번갈아 하기로 한 토끼장 청소도 도맡아 합니다. 어른들 말을 잘 듣고 누가 보든 안 보든 한결같이 착하게 굴지요. 부모님은 그런 유진을 칭찬하며 착한 아이 배지를 달아줍니다. 반면 제시는 아무도 못 말리는 악동입니다. 먹기 싫은 브로콜리는 절대 안 먹고 밤늦게까지 과자를 먹으며 텔레비전을 보고 토끼장 청소는 빼먹기 일쑤입니다. 부모님도 제시한테는 두 손 두 발을 다 들었습니다. 제시가 무엇을 하든 제멋대로 굴게 내버려 두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유진은 무언가 불공평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유진도 브로콜리를 억지로 먹는 게 달갑지 않습니다. 제시처럼 늦게까지 안 자고 과자를 실컷 먹으며 텔레비전도 보고 싶습니다. 혼자서만 토끼장 청소를 도맡아 하는 것도 어쩐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착한 아이로 살아봤자 좋을 일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유진은 마침내 착한 아이 배지를 떼어내버리고 더는 착한 아이로 살지 않기로 합니다. 화장실에 갔다 손도 씻지 않고 나오고 부엌에 들락거리며 간식도 마음대로 꺼내 먹고 밤늦게까지 잠도 자지 않고 시끄럽게 굴지요. 유진은 이제 정말 마음이 편해졌을까요? 아니요. 여기에 바로 이 책의 반전이자 제가 말하고 싶은 핵심이 나옵니다. 유진의 마음은 더 불편하기만 합니다. 사실 유진은 본디 규칙을 잘 지키고 책임감이 강한 아이였던 것입니다. 그동안의 행동들이 모두 칭찬을 받기 위한 것만은 아니었다는 소리죠. 정해진 시간에 자고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꼬박꼬박 손을 씻고 토끼가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토끼장을 깨끗하게 치우는 일이 유진도 좋았던 것입니다. 청렴은 성품과 행실이 맑고 깨끗하며 재물 따위를 탐하는 마음이 없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가나 명예를 바라고서 행동하지 않는다는 뜻도 되겠죠. 유진은 아마도 청렴한 기질의 아이였던 것 같습니다. 어른들은 그런 유진을 보면서 착하다고 했을 테고요. 그런데 그 착하다는 말이 올가미가 되어 유진을 힘들게 합니다. 유진은 착하니까 제시 대신 해주면 좋겠구나 라는 식으로 말이죠. 착하기 때문에 불공평을 감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부당한 것이죠.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이런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착하면 혹은 청렴하면 그게 당연한 것으로 알고 다른 이들의 몫까지 해주기를 혹은 더 높은 수위의 착함과 청렴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건 아니죠. 그 사람의 착함과 청렴함을 칭찬하고 고마워해야 합니다. 다행히 이 책에서도 그런 식의 결말이 나옵니다. 유진의 기질을 당연히 그래야 하는 것으로 간주하지 않고 유진이 그렇게 행동해 주어서 고맙다고 표현해 주고 제시도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책임을 다하게 되지요. 아이들과 청렴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지 생각해 보다가 이 두 권의 책들을 골라보았습니다. 어쩌면 저의 이런 해석은 책을 지으신 작가님들의 의도나 주제의식과는 조금 거리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책이라는 것이 읽는 사람에 따라서 다양한 관점의 해석이 가능한 것이니 여러분들도 자기만의 시각으로 책을 보면 더욱 재미있지 않을까 합니다. 저는 이번 강연을 준비하면서 청렴이라는 단어에 대해 새삼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나와는 동떨어진 대단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청렴이 아닐까 합니다. 늘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